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자, 스포츠 토토 배트맨, 토토왕TV 마이 배팅 공유,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미리 보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 전에 13회차에서 주중 라운드 가지고서 13회차를 한번 했고, 자, 곧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14회차, 주말 라운드 해당 편성 경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승무패 13회차 그리고 승일패 주중회차 1회차도 마찬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등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딱 한 개 경기씩 모자랐습니다. 승무패도 10개 경기, 14개 중에서 10개 경기 적중. 그래서 아쉽게 등위권 안에 들어가는데 실패했고, 승일패도 마찬가지로 14개 중에서 10개 경기 적중. 아쉽게 등위권 진입에 한 끗 차이로 지금 실패. 자, 승무패나 승일패나 전부 다 지금 아쉽게 한 끗 차이로 모자른 승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목표치가 낮아질 순 없지요. 목표는 항상 그보다 더 많이, 그보다 더 크게 항상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잡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승무패 14회차 그보다 한 개라도 더 많이 이제 맞추는 것이 목표. 그러면서 등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이제 목표점을 정해놓고 그리고 한 개 경기 한번 정성껏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무패 14회차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합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4회차 자, 마감일시 먼저 확인하시고요. 4월 8일 목요일 08시서부터 이제 발매가 시작이 돼서 4월 10일 토요일 13시 50분에 이제 마감이 됩니다. 1번 경기가 이 시간에 4월 10일 토요일 14시에 1번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1번 경기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강원 FC랑 대구 FC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맞대결 최근에 맞대결 결과가 2무 4패 이렇게 강원이 좀 열세에 있습니다. 대구가 좀 우세를 지금 점하고 있는 그런 판이 되겠는데 이번 경기는 요거 강릉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되겠고요. 자, 이제 두 팀 간의 이렇게 승무패 맞대결 결과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는 강원에 한번 반격의 자리가 요쪽에 이제 숫자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반격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은 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대구부터 좀 살펴보면은 대구가 직전에 성남과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한 골도 못 넣고 0대 0으로 비겼는데 세징야가 이제 대구의 에이스 아닙니까? 근데 예전 같은 지난 시즌 같은 그런 맹활약의 모습 이런 것까지는 아직 세징야가 아닙니다. 모습 자체가 계속 이게 뺏기고 잘리고 미스하고 좀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세징야에 대한 기대치를 절대적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대구에 대한 기대치를 크게 가져갈 수는 없다. 거기까지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은 직전에 제주와의 경기였습니다. 제주와의 경기에서 1대 1로 비겼습니다. 이 경기 보면은 제주도 세고 강원도 세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팀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즌 초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수비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렇게 이제 선전 추세를 이어오고 있고 강원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실점을 하면서 수비에 문제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수비가 재정비가 되면서 그 재정비가 되는 시점서부터
이제 강원의 경쟁력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강원 수비가 자리를 잡고 있다. 수비 쪽에서 이제 온전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입니다. 강원입니다. 김정민이 요번 경기에 김정민이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이 여부가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김정민이 일단 K4입니다. K4 지금 이게 K1인데 K4 경기에 이제 선발 출전을 하면서 이 K4에서 이제 산하 팀 중에서 K4 이렇게 하위 리그 아마추어 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팀이 강원이 유일합니다. 강원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이영표 대표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 강원FC B팀을 만들어서 K4에 출전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화수분 축구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이제 이영표 대표의 장기 플랜이 이제 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에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가 이제 김정민 카드가 됩니다. 언더 22, 그러니까 언더 22. 지금 룰이 이제 올해 K리그 룰이 이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체 카드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특별 룰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언더 22, 그러니까 22세 이하의 선수를 기용을 하고 2명 이상 기용하고 이럴 때는 교체의 폭을 더 넓게 해주고 이러면서 젊은 선수들을 많이 키워주고 국내 선수들을 좀 육성하는 뭐 이런 룰이 되겠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영입을 하고 영입 승부수를 던진 게 바로 이제 김정민 카드입니다. 그래서 김정민이 지금 K4 아까 말씀드린 여기 K4에 선발 출전까지 하면서 뭐 도움도 기록하고 이러면서 경기 감각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 경기까지는 그러니까 제주와의 경기 이 경기까지는 김정민이 이제 나오지는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모습이 없는데 요번 라운드서부터는 출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까지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대치 중에 하나이고 그것도 모멘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쪽 카드 김정민 카드가 없이 간다라고 할지라도 최근 페이스는 강원이 굉장히 그 좋은 자기 추세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쪽으로 강원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한번 승부를 밀어붙여 본다라고서 저는 가닥을 잡고 있고요. 제 마이 배팅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강원 쪽의 우세를 좀 두고 본다. 강원 쪽의 우세를 좀 두고 보면서 무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승까지 단통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마지막 저울질을 좀 하면서 이어지는 이제 실전 배팅 영상 업로드 해드릴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감안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 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요. 다음에 2번 경기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포항. 서울은 주중 라운드에서 제가 이제 주중 수요일 라운드까지 다 보고 결과까지 확인하고 지금 이제 곧장 작업에 지금 녹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서울이 울산의 원정에 가서 3대 2로 졌습니다. 3대 2로 이제 울산한테 졌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조금 이제 분위기 전환을 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 희망적인 모습은 보여줬다.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 자, 두 팀 간의 상대 맞대결이 최근에 2승 1무 4패로 서울의 열세, 포항의 우세.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맞대결에서 4개 경기 연속으로 원정팀들이 이겨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파생된 노림이 일단 무에 대한 노림이 하나가 생겼고 그리고 승에 대한 즉 서울에 대한 노림수가 또 하나 받쳐주고 있다. 이게 흐름상으로 맞대결에 대한 흐름상으로는 그것이 노림수가 지금 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치업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는데 아까 이제 서울을 직전 경기는 또 그렇게 살펴봤고 포항은 전북이랑 주중 레이스를 했죠. 주중 매치업을 했습니다. 졌습니다. 1대3으로
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에 계속적으로 지금 포항이 약점이 좀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격성은 그대로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격에 대한 욕심은 내고 의욕을 보이면서 그쪽에 비율과 비중을 높여가면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데 근데 역으로 공격 쪽에서는 승부가 좀 덜 나고 있고 그리고 수비 쪽에 계속 구멍이 뚫려가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거죠. 공격성을 높여가면서 수비는 수비대로 또 되고 이러면은 공수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포항의 전략입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의 비중을 두다 보니까 역습을 당하고 뒷공간이 열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포항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좀 불안해 보이는 이런 것은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울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인데 지난 시즌에 서울이 포항을 만나 가지고서 좀 망신을 톡톡히 당했습니다. FA컵 경기를 포함해서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이 포항만 만나면은 아주 계속 연속 개망신을 당해왔습니다. 3개 경기를 했는데 총 10실점을 했어요. 상대전적. 두 팀 간의 상대전적 지난 시즌 보면은 이렇게 1대5, 1대3, 1대2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10실점까지 나온 겁니다. 서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경기가 서력전 그리고 자존심 회복의 경기가 될 수 있겠다. 자, 그 의지가 느껴지는 뭐 그런 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승 일단 요거 하나 노리고 가고 무도 노리고 들어가야 되고 요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더 압축을 해 들어갈 수 있겠는가 라는 거. 이 승무 중에서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거는 이쪽 저는 무 쪽입니다. 무 쪽입니다. 그러니까 무로 단통으로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승무로 투툴로 가야 되겠는가. 요런 마지막 순간까지의 장고 요건 좀 남아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성남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막상막하 박빙의 경기입니다. 작년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은 1승 0무 1패 서로 1승씩 나눠 갖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중 라운드의 직전 결과는 성남은 대구를 상대로 해서 0대 0으로 대구를 상대로 해서 0대 0 승부였고 광주 FC는 수원 FC를 상대로 해서 수원 FC를 상대로 해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요 결과가 광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이런 결과가 되는데 광주도 여러 가지 모멘텀은 있습니다. 뭐 용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엄지성 같은 경우에는 7라운드 베스트 11에 들어가기도 했고 그래서 엄지성이 충분히 엄원상의 대안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기대치도 좀 있고요. 엄지성이란 선수는 올림픽 대표 출신인데 지금 올림픽 대표인데 그래서 대표팀 소집할 때 들어가 가지고서 연습 게임 하고 뭐 평가전 하고 연습 게임들이죠.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득점 도 올리고 아무튼 경기력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모멘텀이 또 있고 광주는 성남도 모멘텀은 뭐 충분히 있습니다. 수비에 대한 경쟁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 여기도 무실점이죠. 여기도 클린시트 만들었습니다. 김남일 감독의 진공청소기, 김남일 감독이 현역 시절에 진공청소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수비가 굉장히 좋았던 수입 실력이 굉장히 좋았던 김남일 감독인데 그 축구가 지금 자기가 감독으로 가 있는 성남에게 지금 배어져 가고 있는, 입혀져 가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뮬리치가 되겠고요. 결국에는 타겟형 스트라이커인 뮬리치 쪽에 골은 기대하고 보는 것이고 요거 포함을 해서 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골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자리까지 왔지 않겠는가. 자, 광주 얘기도 재밌게 해드렸고 성남 얘기도 재밌게 해드렸습니다. 두 팀 모두 다 재미있는 승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두 팀 모두 다 모멘텀은 있다. 막상막하로 보겠습니다. 막상막하. 구도 자체가 막상막하 구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일단 저는 무를
일단 무는 거르지 않고서 공략을 하겠다. 여기서 나머지 그 마킹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로 정리가 이제 되는 것인가, 요것만 최종 실전 배팅 과정에서 정리가 되면은 될 것 같다 싶고요. 다음에 4번 경기는 헤타페랑 카디스, 헤타페 카디스 경기입니다. 15위, 13위. 양팀 모두 다 아주 터프하고 거친 그런 팀들인데, 카디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좀 이슈화가 됐던 팀이죠. 인종차별 논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카디스가 가해 팀이 된 것이고 발렌시아가 피해 팀이 된 것이고 뭐 그런 것이, 아무튼 인종차별하는 이런 선수 팀 이런 것은 정말 좀 재수가 없습니다. 카디스 이제 그런 것이었고요. 그 내용이 이제 디아캅이랑 칼라가 카디스 선수 수비수죠. 그러면서 둘이 이제 말다툼 과정 속에서 디아카비가 나 인종차별 당했다. 그래서 못 뛰겠다. 그래서 퇴장했고, 퇴장하는 과정 속에서 팀 동료들한테 알렸고, 동료들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은 우리 동료가 그런 소리 들었으면은 못한다. 다 같이 퇴장했고요. 그러다가 한 30여 분이 지나서 설득이 돼서 일단 경기는 마무리하자 하고 들어왔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때 이제 카디스입니다. 아무튼 카디스는 그냥 한 보통 내지 보통 이하 뭐 요 정도의 경기력적인 측면으로는 이제 그 정도 평가해 줄 수가 있겠고, 두 팀 간의 직전 맞대결에서는 2대 0으로 헤타페가 이겼습니다. 직전 맞대결에서 2대 0으로 원정 가서 이겼습니다. 헤타페가 아주 거친 팀이에요. 헤타페는. 그래서 이 경기 때도 헤타페가 기록한 파울이 23개 파울, 반칙, 파울, 다음에 7개 경고. 이 정도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헤타페가 그 정도로 거친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홈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원래가 그런 식으로 점유율보다는 압박, 몸싸움 뭐 이런 것 가지고서 승부를 하는 팀이고, 그 다음에 역습 이런 거 갖고 골을 넣는 팀이고 하기 때문에 점유율이 뭐 크게 이번 경기라 홈 경기라고 해서 높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압박에서 밀리질 않는, 중원에서 밀리지만 않는 그런 승부가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은 팽팽한 승부의 전개 속에서 5대5의 팽팽한 전개의 흐름 속에서 결정력 한 방으로, 역습의 결정력 한 방으로 승부가 날 수가 있겠다라는 점,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또 예측하고 갈 수가 있겠고요. 일단 요렇게 헤타페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일단 요렇게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축구니까 유럽의 현지 배당률을 한번 살펴보면서 헤타페 1.9, 다음에 3.2, 4.5 이렇게 이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죠. 팔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전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에 빌바오랑 알라베스의 경기, 빌바오 12, 알라베스 22. 알라베스가 바닥 순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 알라베스가 강등될 것이 유력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구미상으로는 빌바오가 한 수 위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직전 맞대결 작년 10월 경기였는데 그게 이제 시즌 초 경기였습니다. 알라베스 홈 경기, 빌바오의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빌바오 입장에서 봤을 때 0대1로 졌습니다. 거의 뭐 6대4의 점유율 경기를 하고서도 골에서 져서 역습을 당해 분패를 당했던 그 경기. 이번 경기가 이제 빌바오 입장에서는 안가품의 자리가 되겠죠. 이렇게 그 경기. 그때 이제 0대1로 시즌 초 경기 0대1로 지면서 알라베스가 퇴장도 있었는데, 그 퇴장은 종료 직전에 나온 그 경고 누적에 의한 퇴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골이 나온 건 한 75분 정도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경기를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제가 배팅 들어가서 깨졌던 그 게임이었었거든요. 졌던.
전부 다 여기 그 당시에 두 팀 간의 맞대결이 전부 다 고액배당 혼전 구도로 팔리면서 다 고액배당 국면에 있었던 구도에 있었던 그런 경기였거든요. 거기서 저도 이제 붙어봤는데 그때 한번 졌습니다. 이제 무승부로 들어갔었는데 이제 1대 0으로 알라베스가 이겨버렸던 뭐 이제 그런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좀 기억하는데 다음 차기 그 당시에도 일단 기억 속에 저장을 해놓은 것은 이건 있습니다. 차기 경기에서는 빌바오를 봐야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빌바오 홈 경기가 되면은 빌바오 쪽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체에 해당하는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에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지금 현지 배당은 1.9, 그다음에 3.2, 4.5, 뭐 요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서 보고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빌바오 쪽으로, 빌바오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한다. 다 됐죠? 이 정도 5개 경기 이렇게 이 정도 보면서 첫 번째 페이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 여기 표시 안 되네. 지워졌나 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보고 다음에 6번 경기 6번 경기입니다. 에이바르랑 레반테의 경기입니다. 에이바르 19위, 레반테 11위. 현지 배당은 2.2, 그 다음에 3.4, 3.4. 이 정도가 지금 현지 배당입니다. 자, 두 팀의 평균 득실을 보면 에이바르가 0.7 내외, 그 다음에 득은 1.2 내외, 이게 득실입니다. 그 다음에 레반테는 1.2 내외, 그 다음에 1.3, 이게 득실이 되겠고요. 이 정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레반테가 낫다라는 생각은 해볼만 하다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브라이언 질 에이마르는 정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포드 공격수가 되겠는데, 브라이언 질이 전방에서 정지를 먹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자원이 많이 부족해졌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강등권에 있는데 강등권 면피를 위해서 최선 승부는 뭐 필연입니다. 근데 뭐 붙어서 이길 수 있느냐, 이건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레반테 쪽이 좀 더 재밌다라고 봅니다. 최근 두 개 경기 무득점. 그러면 이제 골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레반테 쪽이 좀 더 낫다. 그러면서 무승부에 대한 여지까지 열어두고, 그 다음에 7번 경기는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현지 배당 3.1, 그다음에 3.4, 2.3, 이 정도로 지금 팔리고 있고요. 레알이 3위죠. 그다음에 바르셀로나가 2위가 되겠고, 승점은 65에다가 골득실이 44고요. 그리고 레알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63에다가 골득실이 28이고요. 이 정도 됩니다. 맞대결이요. 맞대결 2승 2무 3패. 바르셀로나가 근소한 우위. 레알은 주중에 챔스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자, 리버풀을 상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쾌승을 거뒀습니다. 3대1의 쾌승을 이제 거뒀습니다. 지금의 그 레알 마드리드는 두 선수 바란과 라모스, 이 두 선수의 부상 공백, 요게 지금 걱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라모스는 부상 공백 그 전에 부상 공백 쭉 이어져 오는 거고요. 바란은 코로나 프로토콜 때문에 그 코로나 확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리스트에 오른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챔스 경기를 치렀고요. 여기서는 일단 고비를 넘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이어 이어지는 게 엘 클라시코입니다. 여기서
리버풀 고비를 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전력 손실이 굉장히 큰 이 상황에서 리버풀 고비도 넘고 또 바르셀로나 고비도 넘고 거기까지는 안 봅니다. 제 마이베팅은 그렇게는 보지 않고 한 고비 넘긴 다음에 더 큰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그 더 큰 고비는 넘어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쪽의 무게중심을 저는 두고 본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공수 데이터 한번 살펴보면 레알이 득실이 1.7에다가 0.8이고요.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득실이 2.3에다가 0.8이고요. 공격력 차이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이 정도 정리해 두고요. 다음에 제주랑 수원 삼성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수원은 인천과의 직전 주중 레이스에서 주중 경기에서 0대 0으로 비겼습니다. 수원 삼성. 제주는 강원과 1대 1로 강원과 또 여기는 수원 삼성과 이렇게 이제 비겨 놓은 상태. 수원의 수비 불안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으면서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비 불안. 그다음에 민상기, 그러니까 둘 다 좀 아쉬운 아웃되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선수들. 민상기는 시즌 초반 레이스 그 중에 이제 빠진 것이고요. 양상민은 이제 시즌 전부터 빠져 있는 상태. 이들의 빈자리는 되게 이제 굉장히 크게 느껴져 왔습니다. 그 부담은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는 것이 있고, 특히 높이에 대한 방어가, 제공권에 대한 높이에 대한 방어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상빈도 공격수, 거기도 좀 부상이고, 그래서 좀 위기입니다. 지금 수원이 좀 위기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도 지금 0승 0무 5패 일방적으로 지금 수원이 이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요쪽 어딘가 한번 나올 수 있게 생겼다. 요쪽 어딘가 한번 나와 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거를 무게중심을 수원 쪽이 아니라 제주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한번 본다. 이렇게 노림 정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수원FC랑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수원이 직전 맞대결에서 광주에게 0대 2, 2대 0으로 졌습니다. 졌고요. 그리고 주중 레이스 울산은 서울이랑 같이 했죠. 그러면서 3대 2로 이겼습니다. 기분 좋은 건 여기가 기분이 좋죠. 지금 맛은 이쪽이 울산이 훨씬 더 좋다. A매치 차출이 있어서 굉장히 불리했는데 A매치 차출의 고비도 넘기고, 그 다음에 윤빛가람 등 부상의 고비도 있었는데 부상의 그 고비도 넘기고 다 지금 이제 뭔가 넘어가고 극복해가고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준이 절정의 기량을 지금 뽐내고 있고요. 자, 요 정도 해서 이제 살펴보면 그러면은 결론은 울산 현대 이겠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터이고요. 다음에 전북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자, 여기는 전북이 1인데 6승 2무 0패이고 지금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전북입니다. 여기서 최근 다득점 부담이 좀 있기는 했는데 포항 원정에서 또한 압승을 거두면서 이게 단발적인 것이 아니다. 역시 전북은 다득점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팀이 맞다 라는 거. 모두 최근에
포항한테 3대1로 이긴 거, 수원한테 수원FC 3대1로 이긴 거, 자, 모두 다 원정이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홈 스위트 홈 해서 돌아오면 더 못지않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승 배팅에 대한 가능성이 타진이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수원, 삼성, 울산, 현대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전북과 인천의 경기는 전북.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고, 자 10번 경기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11번 경기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10번 경기까지 봤고, 이제 11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비아레알이랑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5위, 오사수나 14위. 일감에 보면은 당연히 뭐 비아레알 쪽이라고 이제 보여지지요. 근데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변의 여지를 좀 두고 보는데, 일단 현지 배당이 1.6, 3점 무가 3.8, 그다음에 패가 6.0, 좀 이런 상태가 되겠는데, 두 팀 간의 맞대결은 2승 0무 1패, 비아레알이 앞서고 있죠. 자, 주중에 유로파 경기를 비아레알은 치러야 됩니다. 자그레브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원정이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점. 자, 비아레알의 일정상의 불리함이 있다. 그다음에 오사수나는 직전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이른 시간에 두 팀이 맞대결해서 오사수나 이른 시간에 퇴장을 한번 당하면서 거기서 숙적 열세에 빠져서 진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런 정도의 치명적인 불운만 없다라면 그러면은 저는 오사수나 쪽에 승산이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는 뭐 여기가 인기를 굉장히 높게 모을 자리가 되는데, 저는 반대로 이쪽으로 오사수나 쪽으로 가닥을 잡고 보도록 한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발렌시아랑 소시에다드입니다. 여기는 일단 현지 배당은 3.6, 그다음에 3.4, 그다음에 2.1, 뭐 요런 정도입니다. 발렌시아가 12위가 되겠고 소시에다드가 7위이고요. 상대 맞대결 4승 2무 1패. 발렌시아가 앞선다. 자, 발렌시아는 근데 이 이강인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좀 답답하고 좀 그렇고요. 볼 점유율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될 수가 있겠는데, 그것 때문에 핸디캡으로 MLB에 들어가서 그쪽을 보는 것은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뭐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지난해 그 FA컵 9강컵 결승에 올라서 파이널에 올라서 빌바오와의, 그러니까 지난해 스케줄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을 이번에 이제 소화하는 것인데, 그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이렇게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 34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되게 좋습니다. 되게 행복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시에다드의 그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좀 일정은 좀 빡빡해졌고요. 그리고 우승 후유증이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팀이든 우승을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걱정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의 걱정은 실바가, 우승의 주역이 됐던 실바가 이제 부상자 리스트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데이 투 데이 상태에서 컵 대회에 나와서
거기서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주역이 됐고, 그리고 다시 또 DL에 지금 올라가 있는, 부상자 리스트에 또 다시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주 그냥 이 소시에다드는 아주 도깨비 같은 팀입니다. 그러면 실전 배팅을 함에 있어서는 도깨비 팀 같은 뭐 이런 것보다 좀 스테디한 게 더 맛이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경기, 빌바오와의 경기, 주중 레이스도 일단 치러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고민 많이 했는데 발렌시아 쪽으로 가닥을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 쪽으로요. 다음입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랑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바야돌리드가 16이고요. 그라나다가 9입니다. 그라나다가 완연하게 페이스가 좀 다운된 것은 좀 완연하게 보입니다. 스피드 가지고서 경쟁력을 어필해 왔던 그라나다인데 그 스피드도 좀 많이 죽었고요. 또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금요일 새벽 경기에 유로파 경기 치러야 돼요. 맨유와의 경기, 요것도 치러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야돌리드 쪽으로 다 때려버리면 좋겠다라고서 또 볼 수 있겠는데 또 그렇지 못한 것이 바야돌리드는 부상자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부상자가 많아. 그래서 또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결론 삼아서 일단 올 커버 자리를 찾고 있다. 올 커버 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면은 전 여기가 올 커버 자리까지도 다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9골, 1.3골, 1.1, 1.7 요 정도거든요.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분명히 바야돌리드 쪽에서도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판이고, 다음에 베티스랑 AT 마드리드, 자 14번 경기입니다. 베티스가 6위, AT가 1위 지금 이렇게 되는데 AT 마드리드가 좀 위기일 수 있습니다. 현지 배당을 좀 살펴보면은요, 3.1, 3.2, 2.4 이 정도의 배당을 팔리고 있습니다. 조금 이거 덜 팔린 느낌입니다. 조금 덜 팔렸어요. 더 팔렸으면 좋았으련만. 자, 베티스, AT 마드리드, 바르샤, 레알 마드리드, 세비야에 이어서 5위 비아레알이 있고 바로 그 뒤가 세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1, 2, 3, 4는 좀 정해져 있고,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과 베티스, 소시에다드 간의 치열한 5위 자리, 뭐 5, 6, 7인데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순위가 이제 5위니까 1, 2, 3, 4까지 배제해 놓고 이 5위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그러한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한 팀이 되겠고요. AT 마드리드는 수아레즈, 요렌테, 이런 선수들 지금 정지입니다. 정지 상태, 나오기가 좀 힘든 상태, 못 나오는 뭐 그런 상태이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부상 악재가 있다라 그러면은 찬스는 베티스 쪽에 찬스가 된다. 복병 이변의 찬스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뒤에 경기, 이거는 이제 예비 경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프로토 14회차 미리 보기 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이어지는 그 다음 업로드 실전 배팅 업로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운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길. 자,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제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